신철호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공전에 있는 신철호라고 합니다. 오늘 선상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강의해 본 적도 별로 없고요. 또 이렇게 배에서 해본 적도 별로 없네요. 또 더군다나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오늘 비는 좀 오지만 그래도 굉장히 운치 있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송 의원님께서 우리 토론회는 말씀하셨듯이 송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발제를 하셔서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 하는 거고요. 저는 오늘 그 아라뱃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조금 더 현실적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좀 방향을 제시해 볼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상태에서의 아라뱃길에 대해서 어떤 발자취와 시선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 방향을 체크할 것이냐. 근데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있듯이 이런 선박 운항을 우리 지금 한강이나 이 배가 너무 여기가 좀 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배를 좀 많이 띄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좀 어려워서 거기에다가 옆에 주변에 옆에서 지금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매력거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경인 아라뱃길을 핫플레이스로 하는 입법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우리 서울체전이 10월 4일 날 있었는데 이때 우리 인천 선수단들이 배를 타고 여기 아라뱃길을 통해서 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강조를 하셨고 또한 이를 통해서 아주 안전하게 입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라뱃길은 서해하고 한강을 잇는 교두보다 우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선수단이 이렇게 모여서 배를 타고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라뱃길은 상당히 좀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87년에 홍수 피해를 해서 불포천을 방수로 했는데 운송이나 물류, 관광 레저 이런 쪽을 중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단체와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조금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우선 홍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 치수는 잘 됐다. 그 다음에 물류 운영은 한 70만 톤 정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예측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 대비 한 10%밖에는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아라뱃길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객 운영도 한 10만 명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한 20% 정도를 채 못 미치고 있고요. 관광 레저 부분도 잘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이건 진행 중이니까 한 세모 정도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아라뱃길은 정말 실패한 사업인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이걸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객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이 정도 하나 운행하는 게 현재 전부이고요. 이것도 저 정서진까지가 아니라 서천나루까지밖에는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 시간이나 노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다. 저는 뱃길은 있는데 다니는 배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고속도로나 도로에 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차들이 가끔 한 대씩만 오고 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 좀 인식해보자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관광 레저분 문제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수양 8경 많이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관광지로서 자원으로서 매력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지나가는 이용객들의 쉼터 정도라고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집객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장소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 개발이 아주 좀 필요하다. 우선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자전거 길로는요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하나로는 매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에게 여가 생활에도 도움은 되나 너무 단조롭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불러오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노력해서 우리 인천시, 김포시, 지자체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인천시를 우리 이 지역을 관광 거점화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미지는 물 외에는 별로 없네, 볼거리도 없네. 박물자들도 조금은 방문했던 사람들은 만족하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물륜성으로 기억하는 거지. 주민 설문 결과에서도 즐길 거리가 없다. 그러면 관광지로서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그 매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인지도 개선, 그다음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재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수요 예측 부분에서 경영학 측에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뭐냐면 아라뱃길은 수요 예측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결국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길 만들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라뱃길하고 한강 연결하는 선박이 운항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이견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산재에 있고요. 두 번째, 관광 레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되냐면 주변에 다 그린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도 집객 시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에 대한 방안을 내년 2월까지 12월까지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쉬운 것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지금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거예요. 자, 그럼 있는 것부터 돈 많이 안 들이고 쉽게 가능한 것부터 어떻게 해볼 것이냐, 우리 여기에 우선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 김포고요, 시청나루고요. 우선 심리적으로 좀 거리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아라뱃길이 먼 곳이 아닌데 한강은 가깝게 느껴지는데 아라뱃길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거리를 낮추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거는 여객 운행에 대한 활성화 기반 조건이 우선이고요.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크게 독특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면서 그런 컨텐츠를 정례화시키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 즉 아라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연날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동원해보자. 어떤 것들은 따로 해야 될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같이 해야 될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라뱃길의 가장 장점, 벚꽃 라이딩 코스,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걷기 대회라든지 자전거 대회라든지 그 기능을 살린 마라톤까지도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라뱃길을 자꾸 노출시켜줘야만 다른 사람들도 아라뱃길에 대해서 중요하고 이 인식도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야생화된 집 좋습니다. 물론 현재 둘이 캠핑장이 있으면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바로 우리 빈파크 캠핑장이 오픈되면 지역 주민이 훨씬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 정도의 속도로 가다 보면요 주변이 여긴 예를 들어서 뭐 도담산봉에서 제천까지 가는 그런 데는 협곡이 있고 이렇지만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밋밋합니다.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시각적이나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야간에는요 아주 또 어둡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환한 야경이 있는데 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일부 있는 게 횡단 교량을 통해서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둡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야간 경관을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죠.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이 마리나 베이 샌드를 통해서 그 주변을 다 작은 도시, 서울보다 조금 더 큰 도시인데 연간 한 1,8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특히나 유람선과 이런 야경이 가장 볼거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천 카페 필요하다면 플로팅이라도 띄워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원도를 갈 때 강촌에서 출렁다리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촌에는 이런 걸 통해서 가보고 싶은 강원도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걸 경유했습니다. 또는 이런 하나의 특색 있는 것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버에어 남이섬입니다. 여기는 40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일부 법적인 측면이나 이런 건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은 서울시라는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세계에 약 한 30여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대부분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도시, 한강이라는 강은 대단한 강이죠. 넓이도 1km 이상 넘고요. 거기에 또 산까지 있습니다. 한산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 웬만해서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은 대다수가 유람선이나 선박운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리에 있는 세느강이라든지 방콕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황포강과 런던에 있는 템스강을 예를 들어서 얼마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하이는 황포강을 따라서 동방명주 도시를 관광하는 크루즈가 운행하는데 여기는 한 20개 선사에서 한 80여 척의 운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가느냐면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인천에 외래 관광객들이 오는 인원수가 얼마냐면 약 80만 명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야경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템지강은 아주 이거는 정부와 혹은 지자체 여기에 협력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리버버스와 리버투어를 운영해서 약 1,000만 명 정도가 운행합니다. 1,000만 명 정도라면요 서울 시내에 외래 관광객들이 오는 게 약 1,200만 명입니다. 연간 거기에 버금가는 것들이 이런 용도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결론적으로 템즈강변을 신수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든지 주변의 매력적인 볼거리를 계속적으로 확충했던 겁니다. 즉
여기에 백기를 열어도 주변이 매력거리가 없으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즉 이렇게 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이쪽을 발전시켰던 것들이 영국 템즈강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백길에 있는 부분들을 좀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결은 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백길은 연결되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해하고 한강을 잇는 이런 측면이고요. 김포 한강 관문을 넘어서 한강대교를 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지난번 발제에서 나왔지만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오래된 경인고속도로 타고 오다 신호 라이신에서 딱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못 와, 돌아가, 인천으로 돌아가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죠. 즉 그 길을 열어주면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약간 비포장이 있고 조금만 보수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문을 막아놓고 있으면 서울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우회 도로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보는 상태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게 열리면 이 노란 데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연결이 되면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상품이나 관광이 아주 매력적인 핵심 상품으로 바로 탈바꿈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정말 안전할까? 정말 그럴까? 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는 그 전에 덕적도까지 운행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자주는 못했지만 천토급 이 배가 여의도까지도 한강까지도 10여 차례 허가를 받고 운행도 했고요. 그 전에 5천토급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우리는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천시에서도 전체적으로 2030년, 40년을 기대하면서 아라뱃길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2030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결국은 물꼬리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라뱃길과 한강은 관광적인 자원에서 볼 때 우리 전문 용어로 얘기할 때 킬러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이 컨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약 작년에 한 1,530만 정도가 들어왔는데 1,200만 정도, 즉 78%가 서울을 옵니다. 인천은요 약 80만 명 정도 되는 5%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는 자구적인 노력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서울과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상품의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관광 자원으로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공항에서 내려서 그냥 이어지는 경유형 관광으로 되는 것이고, 이걸 더 우리가 좀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상당 부분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설득하고 협조하고 우리 상생하고 협력해야 될 필요를 좀 우선 말씀드려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다른 환경부에서도 계시고 수존에서도 계시고요. 또 지역 주민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이 오늘 고민해 볼 것들이 뭐냐면 현재 이러한 그 단계 기간의 이견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공존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설득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민간 단체에서도 상당 부분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인 합의 체제를 이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제되고 나서 다음에 계약들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투자와 지원적인 측면입니다. 즉 안전한 운항 항로가 확보돼야 합니다. 이거는 한강 관문 열어주면 그 수심을 3.5 수준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아울러서 한강 선착장이 여의도에 완성이 돼야만 이러한 우리가 생각했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 계양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들 지역 주민들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라뱃길은 이 지역 주민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기술적으로 민관이 함께 같이 공유하고 노력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송 의원님께서 이런 제안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자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라뱃길은 단순한 어떤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익적인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밋밋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이 특화되고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일자리라든지 경제적인 기여도가 될 때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길의 연결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연결이 아닙니다. 관광이나 우리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핵심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객 유람선 운항이 된다는 것은 주변의 관광 자원과 매칭이 돼서 수도권의 가장 경쟁력 있는 새로운 핵심 상품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수경 팔경이나 이런 걸 조금 해놨다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혹은 다른 이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어필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된다면 현재 10만 명 정도 다니는 게 100만 명으로 1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유람선에는 늘 이 아라뱃길은 이렇게 늘 허전합니다. 이 뱃길에 이렇게 많은 배들이 좀 다닐 수 있도록 그 물길을 한번 열어보자는 게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다니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막혀서 한강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회항하고 있는 시청나루에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이거를 좀 풀어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만 풀어지면 경인, 인천에서부터 김포, 여의도까지도 이어져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해주나 혹은 남포항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물줄기로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의 물길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이나 의원님이나 모두가 우리 같이 공유하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고요. 이걸 통해서 이 물줄기를 열고 거기에다가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몇 개 붙여서 새로운 상품으로 한번 제안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강과 아라뱃길, 서해섬은 백길이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은 당면한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평화와 관광의 교두로서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철호 교수님